자, 오늘은 이상하게 20대 환자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엔 20살 남자입니다.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냥 아직 진짜 어린애입니다, 사실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정신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를 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얘기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알코올로 인해서 온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여기 뭐라 돼 있냐 볼까요? 힘들 때마다 칼 잡고 몸 어디에 긋곤 합니다. 술을 마시면 진짜 사람이 미친다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한 번 했습니다. 술도 거리두고 싶고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하고 싶은데 정신병원 입원하는 동의가 필요한가요?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글만 봐서는 전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이 친구가 20살인데 벌써 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술을 마신 건 10대 중반부터 마셨을 거라고 추정되고요. 10대 중반부터 술로 인해서 지금 정신질환처럼 보이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피해 망상이라든가 뭐랄까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술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제가 봐선 70% 80%일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면은 술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음료수라고만 배웠지 술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이 생긴다고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근데 이게 술을 마시다 보니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술 때문에 시작된 거다. 술이 정신병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줄이려고. 많이 마셔서 그런 것보다 줄이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중독은 거짓말에 속아서 진실을 몰라서 죽는 병이에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찾으셔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말에 귀 닫으셔야만 돼요. 의지 탓이다. 정신력이다. 이 말을 대부분 다 거의 99.9%의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지 탓이다. 술이 무슨 그런 거냐. 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천주교 미사 보시는 신부님들, 의사, 군인, 경찰, 사업하는 사장님들, 교수, 교사, 알코올 중독 널렸어요. 진짜 널렸습니다. 간호사 다 널렸어요. 이분들이 정신력이 떨어지고 의지가 부족한 분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자신의 문제가 알코올의 양리작용에 의한, 즉 부작용에 의한 것이지 자신을 정신병이다, 의지 부족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정신병원에 자꾸 입원만 하게 되다가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지금 나이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그냥 술만 끊으면은 모든 증상이 저절로 다 사라지는 알코올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알러지라고 자꾸 이제 종종 부르는데 알코올이란 약물을 끊기만 하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요. 물론 하루 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한 3주에서 한두 달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미쳐 날뛰고, 식은땀 흘리고, 손 떨리고, 귀신 보고, 모든 증상 다 사라져요. 그만큼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알러지이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의지 탓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를 정신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뻔하잖아요. 자기가 정신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정신과 약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과 약이란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정신과 약이라는 건 진짜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고요. 그냥 억누르는 약이에요. 불면증이 왔다 그러면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수면제라는 얘기는 그런 원인과 관계없이 강제로 뇌를 멍하게 만들어서 기절시키는 약입니다. 잠을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면증이 해소돼서 건강하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자면 개운한 게 아니에요. 몽롱하지.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팔이 잘렸으면은 팔을 빨리 붙이거나 뭐 수술하거나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프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아플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약을 딱 마약성 그 주사를 놔버려요. 그러면은 팔이 잘린 상태에서도 안 아파요. 오히려 헤헤헤 하고 좋아하죠. 뭐 마약의 그 환각 효과 때문에. 지금 그거랑 정신과약은 똑같은 거예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증상을 못 느끼게 만드는 어거지를 못 느끼게 만드는 약물로서 그건 뇌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를 파괴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 마약이 똑같죠? 마약도 그런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은 순간적으로 확 좋아지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내면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오히려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나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과 약을 마치 무슨 진짜 치료제 꾸준하게 먹으면 좋아지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에 내성이 생길 수밖에 마약 중독도 내성이 생기고 알코올도 내성이 생기듯이 정신과 약들도 대부분 다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봐요.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이렇게 한 주먹씩 먹어요. 치료가 되는 약이라면 어떻게 한 주먹씩 먹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한 주먹씩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드셔요. 근데 한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주먹씩 먹는 겁니다. 치료제면 그렇게 되겠어요? 치료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녀분한테 말씀드리는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정신병 환자로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수술을 입원하고 강제 입원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지금 정신질환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술만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진짜 정신병 환자가 돼가고 약물에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약물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정신과 약들 중에 마약성 약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 알코올 중독, 정신과 약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치료 함부로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의사분들이 정신과 약이 안전하다. 뭐 되게 부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가면서 뭐 서서히 술을 끊어보자. 뭐 약을 먹어가면서 저기 마약을 끊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끊어보자는 얘기 아니라 줄여가다가 끊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알코올 중독은 그대로 유지되고 마약 중독도 그대로 유지되고 거다가 약까지 중독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거. 그 말을 믿고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 분들이 태반이라서 제가 지금 답답한데요. 알코올 중독은 유전이라는 거, 유전병 중에 어떤 유전? 체질병인데 알러지라는 거, 또는 당뇨병처럼 이 알코올 해독 분해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 인슐린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질병일 뿐이지 정신병이 아니고 의식 탓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